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와 제시카입니다. 앞서 1부에서 엄마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문화정의 핸드폰을 찾고 있던 두 불량 학생을 진퇴를 시켜서 협박을 했고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죽은 문화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돈으로 현금을 받기도 했지만 쌀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과 성관계를 했던 남자들을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고 어느새 그렇게 저장된 사람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있다는 소문이 난 후 그녀와 관계를 맺은 두 남학생들이 혹시라도 그게 퍼질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핸드폰을 찾아다녔던 거죠. 남학생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쩌면 문화정을 죽인 범인은 그 핸드폰에 찍힌 사람 중 한 명일 거라고요. 엄마는 두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니네 진짜 그게 다야? 남학생이 마지막으로 아정이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야, 이 핸드폰을 막걸리랑 바꾸면 몇 병이나 될까? 엄마는 숨가쁘게 문화정 집으로 달려갑니다. 막걸리. 할머니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 그러니까 아정이가 막걸리와 핸드폰 가격을 비교했다라는 거는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이 막걸리 값으로 바꾸라고 주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헐레벌떡 그 집에 도착을 해서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정이 핸드폰 어디 있어요? 아정이가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고 하던데. 할머니는 싸늘한 표정을 짓더니 말합니다. 왜 줬다 뺏고 그래?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쌀통 깊숙이 손을 넣어 뒤적거리더니 아정이 핸드폰을 꺼내게 되죠.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정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반나체의 많은 남성들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분명 이 중에 진짜 살인자가 있을 텐데요. 엄마는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갔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중에 그날 본 사람이 없는지 물었죠. 도주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다가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말합니다. 머리가 하얗소. 엄마는 급하게 사진을 넘기다가 순간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엄마도 본 적이 있는 얼굴입니다. 바로 고물상 할아버지. 날이 밝았고 엄마는 그 할아버지가 사는 낡고 외진 집으로 찾아갑니다. 계세요? 지저분한 차림의 노인은 집 안에서 고철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엄마는 한의학 봉사단체에서 나왔다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에게 진맥도 봐주고 침도 놓아준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혼자 살면서 적적했는지 웃으면서 엄마를 맞이하는데 차 한 잔을 내놓으면서 더 놀다 가라고 자고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잔뜩 긴장한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노인이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최근에 못 볼 걸 봐서 심장이 놀라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나쁜 일, 끔찍한 일, 가슴에 꼭 맺힌 거 싹 풀어주는 침 자리가 있거든요. 허벅지 쪽에. 조심스럽게 침통을 꺼내 들고 노인을 향해서 다시 의미심장하게 물었죠. 그런데 교통사고라도 보셨나 봐요. 침을 안 아프게 놓을 테니 뭘 봤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노인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 동네 여고생이 죽던 그날 밤, 노인은 그 오래된 빈집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해서 자주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쌀 한 봉지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리던 이가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창문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취한 한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남자가 싫으니 라고 말한 것까지 노인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의 질문에 소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조금 후에 소녀가 그 빈집 바로 옆에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고 큰 돌을 집어서 남자에게 던져버립니다. 마침 돌아서 가려던 그 남자의 뒤꿈치에 돌이 부딪혔고 놀라서 돌아보는데 그 남자는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골목에 있던 소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나 남자가 싫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 새끼야! 남자는 허리를 굽혔고 발밑에 떨어진 돌을 들어올려 힘차게 소녀의 머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이는 돌을 맞아 그대로 쓰러져 버렸는데요.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린 남자가 다가왔고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학생, 왜 이런데 누워있어? 그리고 남자는 두 다리를 끌어서 소녀를 2층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이 본 상황이었죠. 아니에요! 엄마는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잘못 보신 걸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곧 풀려날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현장 검증 때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 윤도준이란 사람이 범인이 분명 맞다고, 내가 본 사람이 분명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범이 이렇게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겠다고 전화기로 다가가는데요. 다급한 엄마는 본능적으로 옆에 보이는 연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엄마는 분이 안 풀린 듯 쓰러진 남자의 머리를 수차례 더 가격하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어느새 노인의 머리에서 나온 찐득한 피가 바닥에 흥건히 퍼져나갑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녀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 거기에 불을 붙였고 그걸로 고물상 안 곳곳 그리고 시신에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빠르게 타들어가는 노인의 집에서 엄마는 유유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친 표정으로 한참이나 불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았죠. 며칠 후 약재장에서 일하던 엄마에게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잔뜩 겁을 먹은 그녀에게 형사가 말했죠. 어머니, 범인 잡혔어요. 문화정 죽인 진짜 범인이요. 얼마 전 기도원을 탈출한 종팔이라는 남성을 한 야산에서 잡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옷에 문화정 피가 검출됐고 이건 그 도준에게 발견된 도준의 골프공간은 비교도 안 되는 확실한 상행 증거라고 경찰이 말합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종팔이 걔가 왜 죽였다니? 경찰은 종팔이가 약간 모자란 아이인데 지가 문화정하고 애인이었다고 하면서 아저기가 평소에 코피를 자주 쏟는 바람에 옷에 피가 묻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하늘색 죄수복을 입은 무표정의 종팔이가 걸어 나왔죠. 엄마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애써 감정을 억누른 채 물었죠. 너 부모님은 계시니? 종파리는 아주 미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겨우 참는 듯 일그러졌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킨 후에 묻습니다. 엄마 없어? 종파리 표정엔 변화가 없습니다. 엄마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궜고 결국 오열하고 마는데요. 얼마 후 도주는 감옥을 나왔고 진태가 이때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 차로 집으로 가던 중 도준이 불타버린 집을 발견했죠. 아, 진태가 설명해 줍니다. 저기 고물상 할아버지 집인데 얼마 전 불났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죽고 집도 싹 다 타버렸더라고. 집에 도준이 도착하자 엄마는 밥을 차려주고 그저 많이 먹으라고 챙기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도준이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죠. 엄마, 종파리는 왜 옥상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놨을까? 엄마는 애써 아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 그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도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잘 보이라고 그런 거 아닐까? 얘 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그치? 그런 거지.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얼마 후에 엄마는 동네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도준이 아들이 고속버스 대합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잘 다녀오라면서 과자까지 챙겨주는 아들. 그러다 갑자기 줄 게 있다면서 건넨 것이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려진 침통. 아들은 불난 고물상내 갔다가 주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런 거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요. 침통을 받아든 엄마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애써 참으며 벌떡 일어났고 아들을 뒤로 한 채 버스로 걸음을 재촉했죠.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시끄러운 음악에 버스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와중에 엄마는 한참이나 넋이 나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한참 그러고 있던 엄마는 침통을 열었고 긴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내 치마를 걷더니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몇 군데 더듬더니 긴 침을 쑤셔 넣습니다. 조금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버스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아줌마들 사이에서 양팔을 위로 들고 뭔가에 홀린 듯 춤을 춥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잊고 싶은 것처럼요. 엄마의 광기 어린 춤사위는 계속됩니다. 사실 기생충이란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된 마더에서 또 한 번 감동을 느낀 것 같았고 이 좋은 영화를 꼭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었습니다.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